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이제 동반 질환이 있을 때 그러한 질환이 있는 분들이 피로감을 호소하시면 어떻게 좀 관리를 해드려야 될까요? 일단은 치료는 각 질환에 맞춰서 치료법이 너무 달라지게 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떨어지면서 우리 갑상선 호르몬이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다 보니까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살도 많이 찌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좀 보충해 주는 게 치료가 될 수 있고 빈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희택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제 암성 피로의 경우에는 정말 치료가 어려워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기분이라든지 이런 우울감을 좀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좀 항우울제 같은 걸 쓰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통증만 잡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줄여주면 또 피로감도 호전이 되고 잠도 잘 주무시면서 피로감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가정의학과 의사의 역할에서 봤을 때는 소셜 서포트, 패밀리 서포트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아까 이제 가족 간의 역학적인 다이내믹 때문에 피로감이 느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도 뭐 집에 가면 엄청 피곤하거든요, 사실. 아기를 키워야 된다든지,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한다든지. 네, 건강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우리들이 납득할 만한 피로예요, 사실은. 근데 어떤 할머니 같은 경우는 너무 우울해서 왔어요. 왜 우울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애를 엄청 열심히 봐주는데 딸내미가 자꾸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 아니면 뭐 남편이 문제를 이렇게 뭐 도박을 하신다든지 뭐 다른 분과 바람을 핀다든지 이런 것들,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 생기는 피로들도 있어요. 이래서 이런 패밀리 서포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패밀리 다이내믹을 이해하고 거기 연결고리들을 연결 또는 떨어뜨려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강희택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변 환경 때문에 생기는 피로감은 결국 스트레스가 중간에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피로의 원인이 된다는 건 사실 일반 환자분들도 사실 요즘은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하고 또 가장 밀접한 게 내 어떤 생활 패턴, 평소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피로를 또 유발할 수 있는데 어떤 나쁜 생활 습관들이 좀 피로의 주된 원인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이 아니라 의사들끼리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오래 살고 의사가 하는 대로 하면 일찍 죽는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술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주 패턴, 음주라든지 뭐 흡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생활 습관이고요. 음주를 하면은 술 자체에 해독하는데 간도 부담이 되지만 사실은 이 에어웨이 그 기도의 톤이 떨어지면서 수면무호흡이 생겨요. 밤에 코를 드르렁드르렁 걸면서 칵 막혀 있다가 한순간에 풀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몸에 피로감, 부담을 많이 주는데 이러한 생활 습관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요새는 식습관 자체가 굉장히 단짠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든지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확 혈당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면서 갑자기 그 이후에는 피로감이 몰려오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 염증을 많이 만드는 또 식습관들이 있어요. 이게 인슐린을 올리는 식습관도 마찬가지지만 염증을 이제 올리는 건 결국 살을 찌게 만드는 주범들, 뭐 인스턴트 음식들도 그렇고 많이 탄 음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 좋은 습관들이죠. 그리고 요새는 사실 이제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 자기 전에 유튜브 쇼츠 보고 이게 사실 많은 피로의 유발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사실 줄여도 피로감이 많이 줄 것 같은데 저부터가 잘 못하고 있어서 네. 핸드폰을 멀리 놔야 돼요, 사실. 네, 감금시켜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콜이 오고 뭐 그럴까봐 네. 머리맡에 이렇게 두는 습관이 있는데 이거 핸드폰만 저 옆방에 놓고 자도 다음날 개운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이제 매일 밤 침대 들어가기 전에 이 메일 답장만 하고 자야지 해서 누워서 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제 손이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유튜브나 이제 인터넷 뉴스 같은 거를 보고 있어서 그러면 이게 일할 때는 시간이 안 가는데 그런 걸 보면 1시간, 2시간이면 시간이 훌쩍 가버려요. 맞아요. 그러면 또 12시가 넘어 있고 다음날 또 너무 피곤해지고 이런 게 좀 반복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핸드폰 알람으로 10시 반이 되면 자라고 알림이 오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무시하고
X를 누르고 이제 유튜브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10시 반 알람이 오면 이제 꺼야지 하고서 이제 좀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뭔가 잠금 장치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른이어도.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잠가 놨는데 중요한 이메일들이 밤에 이렇게 막 아니면은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알람이 안 오니까 나중에 내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싶어서 다시 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잘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가끔 해봤던 게 효율적인 게 핸드폰을 옆방에 놓고 와치만 차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방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알람 왔네, 메일 왔네 이렇게만 확인하고 아침에도 이 알람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좀 씁니다, 사실.